아침 주요 뉴스의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브리핑 플러스 김동인 시사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주말 사이에 국내외 가리지 않고 사건 사고 많았는데요. 네, 간단히 몇 개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아침 소식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오늘 아침 5시 45분경에 경북 울진군 동남 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 경북 일부 지역에서 진동을 느낀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요. 기상청에서는 일단 멀리 해양에서 일어난 터라서 이 피해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래도 예전에 포항 지진도 있었고 네.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지역 분들이 이 지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트라우마까지 생길 정도라고. 네. 자, 스리랑카에서는 어마어마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네, 21일이 이제 부활절이었는데요. 예. 이날 스리랑카 4개 도시 8곳에서 연쇄 폭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야. 최고 일단 예. 현재까지 사망자는 228명으로 집계가 되고요. 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이 공격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 아무래도 그 성당이라든지 어떤 종교 예. 시설물에 대한 그 테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폭풍이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최악의 테러인 것 같고요. 또 주말 사이에 김홍일 전 의원 사망 소식이 많이 검색어에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5시에 별세했습니다. 향년 71세고요. 예.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당시에 공안 당국으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해서 예. 이 평생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는데 예. 최근 이 고문 후유증에 따른 지병이 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친 이희호 여사도 지금 병세가 위중해서 한 달째 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예. 이 아들의 사망 소식은 아직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네. 이호 여사는 지금 97세고 네. 김홍일 전 의원은 71세. 71세로 사망을 네. 했죠.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홍일 전 의원이 고문 후유증으로 아프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고 생전에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자, 북미 간의 장외 신경전 정말 거세지고 있어요. 네. 뭐 북한 쪽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보좌관 네. 뭐랄까 이건 굉장히 원색적인 거의 표현들을 욕 아닙니까? 이건 예. 예, 원색적인 표현들 동원해서 이제 예. 연이어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예. 이 북한이 연일 미국 대북 협상 주축 인물에 대한 그러니까요. 원색적인 비난이 보내고 있습니다. 전면에 일단 나선 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인데요. 예. 4월 20일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저격을 하면서 예. 이 볼턴의 최근 발언은 나에겐 매력이 없고 매력이 없이 들리고 멍청해 보인다 라면서 예.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이죠. 아니 외교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어떤 발언을 두고 지금 얘기를 했나 봤더니 네. 이게 사연이 뭐가 있었나 봤더니 4월 17일에 예. 이 존 볼턴 보좌관이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라는 진정한 징후가 있어야 된다. 예. 여기서 이제 진정한 징후가 뭐냐 이 말도 좀 이어졌는데 예. 그러니까 완벽한 비핵화에 대한 이 신호, 시그널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었어요. 아.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 최선희 부상이 지금 이 말이 지금 미국식 농담인지 아니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이건 전혀 웃기지 않는다. 아, 이 존 볼턴 보좌관은 진지하게 한 얘기인데 네, 너 혹시 농담한 거니? 네, 농담이라면 너무 재미없어. 네 그런 라고 식으로 답한 반응한 거군요. 거죠. 네, 그러면서 예. 매력이 없이 들리고 멍청해 보인다라는 말을 뒤이어서 꺼낸 겁니다. 예.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사실 한 번 당했잖아요. 네, 앞서서 이제 예. 4월 18일에 예. 한번 이제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요.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예. 국장인데요.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해서 이 평양에서 비핵화를 애걸하고 뭐 뒤돌아서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이 저질적인 인간됨이라고 북한 특유의 어떤 굉장히 예. 거센 발언을 남겼는데 예. 한마디로 회담에 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예.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 폼페이오 장관은 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19일 이날 아무것도 바뀐 건 없다. 예. 계속 협상하기 위해서 예. 노력할 것이다라고 응수했죠. 어쨌든 뭐 존 볼턴 보좌관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협상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데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이 지렛대를 만들겠다라는 예. 외교적 논리라고들 이 전문가들은 보긴 하는데 예. 아무래도 그 제3자로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저희가 그 북미 관계에서는 조금 떨어져서 보는 입장에서 봐도 예. 아무래도 발언이 좀 센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뭔가 비밀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비밀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줬다라고 청와대가 공식 확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 말이 처음 나온 건 예. 19일에 미국 CNN이 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한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 손에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이 나오고 나니까 청와대에서 사실이다라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받았고요. 예.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이 메시지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줬다. 예.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국 당국이 마드리드 대사관 습격 용의자의 네. 거처를 습격을 해서 관계된 인물을 체포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어제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 포스트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예. 이 한국 언론은 이제 이 내용을 좀 번역해서 보도한 내용이 많았고요. 한국계 미국인이자 전직 미 해병대원인 크리스토퍼 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인물을 지난 18일에 현지 시간으로요.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로스앤젤레스의 한 모처에서 체포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의 주범으로 예. 에이드리언 홍창이라는 인물이 맞습니다. 지목이 됐어요. 사진도 신문에 나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물의 거처를 급습한 거였는데 당시에 그는 현장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있었던 크리스토퍼 안이 체포됐죠. 예. 이 인물이 스페인에서 실제 습격에 가담한 인물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요. 네, 스페인 당국의 발표나 스페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네, 이 사람들이 스페인 대사관 습격한 다음에 미국 정보 당국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정보 당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에 예.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가 스페인 현재 당국의 예.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랑 어떻게 보면 한 패인데 네. 미국이 왜 이 사람들을 체포하죠? 그래서 이 체포 과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예. 실제로 정식 수사에 나선 건 아니냐는 해석부터 오히려 이들을 지금 체포해놓고 보호하기 위한 위계책이 아니냐. 선수를 친 거다. 예, 이런 분석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건 뭐 저희의 해석이고요. 이건 네, 좀 더 상황이 나오는 대로 네, 우리 김도윤 기자 또 이 사건 잘 아니까 자세히 전해줄 겁니다. 네. 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3세가 어제 공항에서 체포가 됐네요. 네, 대마 흡입 혐의를 받고 국외에 예. 체류 중이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이 정아무개 씨인데요. 예. 어제 오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이게 몇 주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 사람이 해외에 체류가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어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체포가 됐다는 돌아오자마자 체포된 예. 건데요. 얘기죠. 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인데 예. 지난해 서울 자택에서 이 마약 공급책 이아무개 씨한테 이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산 다음에요. 예. 세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아, 있습니다. 이걸 카트리지라고 해요? 네, 뭐 그렇습니다. 프린터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 SK그룹 3세인 최아무개 씨와도 함께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예. 이 공급책인 이 씨가 이 씨와는 해외 유학 시절에 만났대요. 그런데 이 씨가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19일 공판에서는 예. 이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난 전달만 했다. 예. 라면서 이 정 씨와 최 씨 두 재벌 그룹 3세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다음 소식은 조금 충격적인 소식인데 네. 기자들이 모여있던 오픈 카톡방 여기에서 불법 촬영물 공유를 요청하고 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도 서슴없이 남겼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전달해드린 저도 굉장히 좀 부끄러워질 지경인데요. 예. 일단 지난 주말에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내용인데 카카오톡 기능 중에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있죠. 예, 예. 이 익명으로 음.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데요. 입구에 비밀번호 등을 걸어둔 다음에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 문제가 된 채팅방은 기자들이 모여있는 한 채팅방이었는데요. 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또 불법 촬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서슴지 않게 남겼고요. 또 기자로 추정되는 이 일부 인물들이 유출본이 궁금하네요. 저도 주세요. 뭐 굽신굽신 이런 말을 남기면서 예. 서로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심지어 이 방에서는 성매매 업소 추천을 요구하는 대화도 이어지기도 예. 했다고 합니다. 예. 기자들이 사실은 이런 보도를 하면서 특히 네. 최근에 정준영 씨 사건도 있었고요. 네. 이런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모여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 그 국회 출입 중이던 기자들이 예. 모여있던 단톡방에서 관련 비슷한 어떤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었죠. 그렇군요. 네.
자, 이 사건 저희가 직접 취재한 미디어 오늘의 손가영 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네, 기사를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 단톡방 내용이 캡처되어 있는 것도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게 이런 점일 것 같습니다. 이 방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진짜 기자들 맞나? 혹 뭐 음, 일반인들이 섞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자들 맞습니까? 네. 대부분이 현직 기자일 거라고 추정이 가능한데, 이 이유가 단톡방에 들어서는 인증 절차가 있어서인데요. 아, 예. 우선, 네, 이게 이제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대하는 블라인드 앱 언론인 카테고리에 이 카톡방 가입을 모집한다는 공고글이 떴고, 예. 여기에 댓글을 단 사람들이 또 따로 카톡방 운영자에게 카톡까지 보내서 아, 매체나 블라인드 아이디와 그다음에 자기의 부서를 인증을 하고 비번을 받고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예. 대부분이 언론사 메일 계정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라고 추정이 예. 가능하고 또 여기에 속한 현직 기자들 여러 명을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중으로 기자라는 게 인증이 네, 된 셈인데 하나는 네, 이제 뭐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블라인드라는 앱이 있어요. 그죠? 네, 여기에 이제 가입 자체를 하려면 회사 이메일로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사 네, 소속인 사람만 그 언론사 방에 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쵸. 거기에서 첫 번째로 인증이 된 거고 네, 이제 기자님 말씀으로는 그 사람들만은 대상으로 또 한 번 인증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방장이 이렇게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인증을 했다. 소속사 네, 확인하고 네, 집어넣었다. 네, 자, 말씀을 듣고 보면 이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자라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손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 채팅방의 존재에 대해서요. 네, 제가 처음에 알게 된 계기는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라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운동 단체가 아, 있는데 그 시민단체군요. 단체, 예. 네네, 그 단체가 그 트위터 계정의 카톡 내용 일부를 공개하면서 알게 됐고 그렇게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아, 트위터에다가 네, 여기서 공개를 했는데 우리 네, 손 기자님이 재빨리 연락을 네, 하셔서 다 네, 받으셨군요. 네, 예. 자, 채팅방 속의 대화 내용은 앞에 김동인 기자가 몇 가지 짚어주긴 했는데 네, 어떤 대화가 오갔고 그 중에 네.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정말 다양하게 대화가 이루어져서 일일이 짚기는 어려운데 예. 일단 불법 촬영물 사건이 나면 공유해달라는 카톡이 줄지어 달리는 게 그 보편적이었고요. 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최근에는 났다. 예. 네, 하면 무조건 뭐 공유해달라, 음. 대법 부탁한다,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달리는 거 일상적이었고, 예. 또 가장 최근 사례는 번인성 유출 영상이었고, 예. 또 실제로 이 영상은 공유가 됐고요. 아, 뭐, 그렇군요. 네, 뭐 지난해 항공대 학생들 카톡방에 영상이 유출됐다, 이런 기사를 링크를 공유를 하니까, 뭐 이런 예. 거 꼭 나눠야 한다면서 막 공유를 음. 요청하는 카톡들이 즐비하게 달리거나, 예. 네. 뭐 가수 설현 씨나 구하라 씨 등의 연예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들이 이어졌을 때도 뭐 촬영물 링크를 서로 공유하고 예. 알려달라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네 그런 식의 예. 대화가 정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그리고 불법 또 촬영물 네, 공유하는 거는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예. 이 기자들이 말이죠. 저도 네, 이제 몇 개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는데 네, 혹시 뭐 기사 작성에 도움을 받기 위한 정보 이런 걸 네. 위해서 가입을 했던 건 아닐까요? 전혀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네, 그냥 서로가 그러니까 정말 그냥 어떤 예. 게임을 하듯이 어떤 포르노를 소비하듯이 아, 네, 서로가 그냥 그렇게 즐기는 용으로 대화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일관되게. 그랬군요. 네. 이 공개된 카톡 내용의 대화 시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확인한 시점은 2017년 말부터인데 이 예. 대화방 그 전부터 개설이 된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의 대화가 있는데 대화방 네. 개설 시점은 그 전일 테니까 그 전에도 네.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있었다고. 것으로 네. 추정할 수 있는 네. 거군요. 네. 송 기자님이 기사 쓰신 이후에 이 카톡방이 폭파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 링크가 없어지고 예. 거기에 대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음. 네. 이 방장이라든지 대화를 주도했던 네. 사람이 누군지는 손 기자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익명방이기 예, 때문에 예. 그것까지 아직 파악은 아, 하지 못한 파악이 안 됐군요. 상황입니다. 그런 네. 부분은 뭐 이제 어차피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네.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드러날 네. 텐데 네. 어떻게 수사가 좀 될 거라고 보이십니까? 일단 그 현행법, 뭐 성폭력 특별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저쪽 때는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법은 예. 적용될 수 있는데 그래서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가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처음에 이 건을 폭로했던 시민단체에서 네. 고발을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자들이 어쨌든 익명이고 이렇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해서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뭐 네. 서버 압색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만 이게 신원이 드러날 네. 것 같거든요. 네. 검경이 그렇게 움직일지는 사실 좀 모르겠고요. 네. 자, 이 건을 취재하시면서 이제 손가영 네. 기자님도 한 명의 기자고 네. 또 한 명의 여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여성 폭력 등의 그런 사안을 공정하게 취재 보도하는 그 언론 일의 윤리이자 필수 전문성인데 일반인보다 훨씬 더 엄격한 윤리가 요구되는데도 전혀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언론 활동을 계속해도 되느냐 하는 의심까지 들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언론은 지난 동안 미투 운동을 겪으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왜곡된 성문화를 비판해 왔는데 스스로에 대해서는 전혀 성찰이나 반성이 안 돼 있고 그렇다는 점에 되게 놀랐고 제대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사실 기자들에게 뭐 사실 네.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사회가 부여하고 있는 것은 네. 기자들이 그만큼 큰 책임을 가지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임받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네. 게이트키퍼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취재하느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익명의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일부 기자들의 불법 촬영물 공유와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해서 관련 기사 쓴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김동인 기자님도 네. 뭐 이런저런 단톡방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단톡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분이 계시면은 예. 또 굳이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될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그 단톡방 자체가 사실 생명이 다한 경우는 이제 나가는 경우도 예. 많잖아요. 예. 근데 중간에 나간 경우도 있고요. 예. 또 블라인드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그 관련돼서 이런 단톡방들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사실 건너 듣긴 했거든요. 다만 저희 회사가 네. 특징상 블라인드 앱에 가입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제 내용 파악하지 못하고 예. 있었습니다. 마이너 매체로서의 선언인가요? 네, 다음 소식 갈까요? 네. 자, 다음은 SK 케미컬 사건이에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네, 어떤 그렇습니다. 소식이 새로 들어왔나요? 이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6년 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예. 이 과정에서 법원이 SK케미컬에게 내부 유해성 실험 사실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실험한 결과 갖고 와라라고 예. 했는데요. 예. 당시 SK케미칼이 이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을 공기청정기 필터 실험이라며 법원을 속였던 정황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법원마저 속였군요. 네, 예. 이 살균제 원료 가운데 PHMG라는 원료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원료가 이 공기청정기 필터에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필터 원료 실험이라고 속이면 여긴 적격하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원료가 지금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예. 해당 보고서가 지금 공개된 것은 아니라서 좀 더 정확한 문구를 확인해 봐야 되긴 하는데요. 예. 일단 검찰이 SK케미칼 내부 직원들이 이 TF를 구성해서 수사와 소송에 대비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예.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서로 예.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예. 정황이 담긴 이메일도 다수 확보했다고 하네요. 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중에 PHMG가 있고 뭐 CMITIT인가 뭐 이런 두 가지 원료가 있는데 네, 지금 얘기하신 건 PHMG에 관한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에 관한 예, 얘기고 다른 한 가지 원료에 대해서도 네. SK케미칼이 적격성 검사 해놓고 네. 안 한 것처럼 보고서 숨겨놓고 있다가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적발된 바가 있죠. 이 압수수색에서 이번에 다 한꺼번에 확인이 된 건데요. 예. 지금 SK케미칼을 상대로 지금 7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한 애경도 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경은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애경은 사실 판매처예요. 예. 그래서 애경이 판매를 하고 SK케미칼이 원료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오늘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애경 임원이 통화했을 때 예. 우린 책임이 없다 이러면서 이분이 부회장인데 예. 부회장 맞으시죠라고 하니까 이 비서입니다 이렇게 아 정말요? 또 예.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예.
애경은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 애경 측도 잘못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금 애경 측이 예. 이 제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관여했다라는 예. 추가 정황을 확보했다. 예.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검찰 수사 계속되고 있으니까 관련 소식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